청호경 2페이지 마지막 장 산돈수곡 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돈수곡 몇산자 조아릴돈 물수 구벌곡 산돈수곡 자손천억 아들자 손자손 일천적 억억 산주수직 몇산 달아날주 물수 고들찍 쫓을종 따를종 사람인 부칠기 밥식 종인기식 물수 지나갈과 선적서 동력동 수가서동 재물제 보배보 업설무 다할궁 제보 무궁 석삼 가로행 넉사 고들직 삼행사직 벼슬간 직분직 당길미 노플숭 관직 미숭 아홉구 구벌곡 막길위 뱀사 구곡위사 표준준 빗댈이 비길리 모래사 언덕제 준의 사제 거듭중 중중 사길교 장길새 중중교새 장걸새 다할극 품수품 벼슬간 좌재물자 극풍관자 기성풍산 기운기 탈성 바람풍 흩어질산 맥과수지 맥맥 진할과 물수 거칠지 장은완연 감출장 숨길은 구불구불할완 구불구불한 구비질 원연 꿈틀거릴 연 부활부 기할기 갈지 땅지 했습니다. 자, 산돈수곡 산이 조아리고 물이 굽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산이 조아린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그 사극에 보면은 돈수백배 뭐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즉 머리 돈수 조아릴 돈 머리수 그렇다면은 돈 우리가 여기에서 돈을 받아들이는 것은 돈은 자전에서 하수 머리를 내리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수배 그런가 하면은 돈은 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이 문장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맞을까? 이것이 맞겠죠. 머리를 땅에다가 들이박는 거, 두드리는 거, 땅을 두드리는 거. 그러니까 머리를 엎드려서 머리로 땅을 두드린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여기에서 산돈수곡이란 말에 바로 그 형상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머리를 조아린다고 치면은 산이 내려와서 자 이렇게 내려와서 이 산이 뒤에 큰 산이 있고 또 앞에서 이렇게 여기서 머리를 땅에 쳐박는 두드리는 이런 형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지점의 경사가 결과적으로 여기에 풍요로움이 이 경사가 질 때 두 고지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힘없이 일어나가면 이건 두 고지가 아니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서 산돈수곡 하면은 그 모양으로 봤을 때 이래 가지고 여기에서 물이 이제 굽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산돈수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산하고 물하고 경계가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경사로 인해서 확실하다.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내려가고 물이 이렇게 돌면은 이거는 이 경계가 확실한 것이 아니다. 즉 산수의 경계가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확실한 경계가 이 풍요로운 곳이 있을 때 산돈수곡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조아리고 물이 굽이치면은 자손이 천억이다. 결과적으로 이 모양과 산수의 모양이 완전히 구분이 돼서 확연하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땅의 기운이라는 것이 산이 산답고 물이 물답다는 그때에 산의 기운이 물의 기운, 즉 음양의 구분이 확실하다. 이러한 음양의 구분이 확연한 것, 그것이 곧 자손천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주수직, 즉 산돈수곡의 반대가 산주수직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산이 달아날 주, 물이 곧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은 산돈수곡이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가버리고 머무는 것도 없이 가버리고 물이 또 이렇게 따라가 버리고 산과 수가 함께 쭉 달려나가는 것, 산주수직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산주수직은 산돈수곡의 반대다. 그렇다면 자손천억과 종인기식, 이것의 서로 상대 대칭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가서동 제보무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지나가다. 어디를 지나가냐? 서쪽에서 동쪽, 서동으로 지나간다. 즉 동서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서동이라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말한 것은 제보무궁, 즉 재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서쪽 방위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앉아있다 하는 개념, 즉 현무 사신사의 개념으로 봤을 땐 일단 어디에 앉든지 뒤편이 현무라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그것이 방위에 부합된다고 치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앉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서쪽에서 동쪽, 그럼 수가 서동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수가 서동 이렇게 하게 되면 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산은 이렇게 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것은 곧 백호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수가 즉 재물을 말하려면 백호가 좋으면 재물이 형성되고 이 말하고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삼행사직 관직 민숭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의 구성 체계를 이제 좀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해본다고 치면은, 자, 이 문장이 산돈수국에서 밑에 부기시지까지 그 문장 내용을 한번 전체로 한번 이 추리를 해본다고 치면은 산돈수국, 자손천억, 산주수직, 종인기식, 이것은 서로 상대 대칭되는 대구가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문장의 형태가 이 밑에 문장하고 별도로 이것은 하나 독립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산돈수국, 자손천억, 산주수직, 종인기식, 이것은 문장이 대구 형식으로 완전히 독립을 이룬 그런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 밑에 문장은 이거하고 별도로 처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별도로 처리되는가? 수가서동 제보무궁, 물이 지나가면 재물을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삼행사직 간직 미숭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가서동 제보무궁 삼행사직 간직 미숭 요 문장이 또한 서로 여기까지 이제 끊어지는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구곡의사 준의사제 중중교세 극풍간자 그다음 기승풍산 맥가수지 장훈한연 부기지지 이렇게 해가지고 봤을 때 자 그 위에서 수가서동 제보무궁 여기에 상대되는 말이 삼행사직 관직 미숭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가서동 위에서 문구 네 글자 문구가 두 개씩 대구를 맞춰서 서로 상대를 했고 밑에서 마찬가지로 수가서동 제보무궁 삼행사직 간직 미숭 이렇게 해서 서로 간직과 재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서는 자손하고 우선 밥 먹는 거 식사 이걸 얘기했다고 치면은 그 다음 문장에서는 재물하고 이제 벼슬하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구곡의사 준의사제 중중교세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곡의사나 준의사제나 중중교세나 이것이 다 산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위에서는 딱 한 문장 수가서동 하면 제보무궁 바로 답이 나왔는데 구곡의사부터는 구곡의사 준의사제 중중교세가 일단 산천 형체를 산수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세 개를 다 묶어 가지고 그 다음에는 극풍간자 했습니다. 자 극풍간자 하면은 이제 벼슬이죠. 그 다음 기성풍산 맥가수지 장훈하는 이거 마찬가지죠. 기성풍산이나 맥가수지나 장훈하느냐 이것이 다 산수를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부기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이 구조 자체가 가장 먼저는 산수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또 수를 얘기하고 삼행사직은 형상, 모양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양을 얘기했다면 그것은 이제 물도 되지만 산 모양 형태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구곡의사 준의사제도 마찬가지로 구곡의사가 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산도 구곡의사가 될 수 있고 물도 구곡의사가 될 수 있고 준의사제도 마찬가지로 물도 준의사제가 될 수 있고 산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중중교세도 마찬가지로 산이 없다면 중중교세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가 하면 물이 없다면 또 중중교세가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낮으면 물이 되기 때문에 중중교세도 역시 이것은 다 산수를 함께 엮어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성풍산 백가수지 장훈완연도 마찬가지로 산수를 엮어서 표현한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 구조는 산주수직 자손천억 산돈수국 자손천억 산주수직 종이기세 여기까지 1단락이 끝나고 두 번째 단락이 수가서동 제보무궁 삼행사직 간직미숭 여기서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구곡의사부터 부기시지까지 문장이 이제 끝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산수, 그 다음 가장 먼저는 자손, 그 다음에 재물, 그 다음에는 기함. 그래서 이제 이 부기를 엮어가는 그 과정이 그냥 읽었을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은 자세히 서로 그 문장을 대조해 봤을 때 이 문장이 아주 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면서도 그 문장 구조 자체가 처음에는 아주 직대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는 그 모양 형체로서 서로 혼미하게 섞어가지고 숨겨놓는 은유법을 쓰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수가서동 제보무궁, 수가서동하고 제보무궁하고 다음 삼행사직을 얘기했는데 삼행사직 간직미숭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삼행사직 하면은 3번 행으로 놓이고 4번 나간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글자를 바로 해석을 한다고 치면은
삼행사직 세 번 삼자와 사자의 의미를 둬야 되고 행과 직의 의미를 둬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은 우리가 삼자 고전들이 그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수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 수치가 그 형상에서 존재하는 의미, 그다음에 수치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의해 가지고 해석하려는 부분. 그래서 삼행하면은 삼합이 가로등 오이느냐, 이거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찾기는 좀 어렵다. 그러나 삼 다음에 사가 왔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이제 이 해석을 가장 쉽게 직선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물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 풍수적 개념에서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네 번째 가면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건 사실상 아니죠. 이건 사실상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삼행사직하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3차, 4차. 그럼 이것은 가까운 것이고 이것은 좀 더 먼 것이다. 원근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근하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일단 풍수라는 개념은 혀를 바탕으로 했을 때 자, 3은 자, 우선 이렇게 봤을 때 3이라는 개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이 가까운 곳이 행적 존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풍수 개념을 봤을 때 행적 존재하고 그 다음 직적 존재, 이것은 직이라고 했습니다. 풍수에서 행적 존재하고 직선적 존재. 자, 이제 그 옛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그 향을 잡는 방법들 중에는 앞에 큰 산이 있으면 이걸 보고 이제 향을 해야 대인이 난다. 문필 이런 걸 보고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 보세요. 혈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이 정령이 이렇게 불쑥 솟아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까이 있는 내청룡 또는 청룡백호 이 부분은 나와 가지런히 행적 존재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혈이 쓰다고 쳤을 때 이 옆에 청룡백호 하는 것이 나와 나란히 행적 존재, 이게 행적 존재죠.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서 안산 이 부분도 나와 나란히 행적 존재를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이렇게 기어 들어오거나 이렇게 높이 솟거나 이거는 불편한 존재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행적 존재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행적 존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행적 존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 만약에 자, 이게 뭐 이렇게 이 백호가 청룡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쳐도 이 행적 존재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밑에 물도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행적 존재가 이루어지는 거고, 만약에 이러면 행적 존재가 안 되겠죠. 여기 농설이 자꾸 이러면 이건 행적 존재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행적 존재가 최대한으로 일직선으로 이래 만들면 좀 좋지만은 만약에 이게 어려울 때는 최소한 행적 존재가 이것도 역시 행적 존재의 이음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행적 존재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행적 존재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삼행을 이루면 좋다. 그럼 삼행이라는 개념은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 더 있죠. 청룡 밖에 있는 산이 또 하나 일어나와. 이 밖에 또 하나가 나와. 그렇다면 한 3겹 정도 이렇게 행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건 엄청난 판세가 되겠죠. 그럼 그 밖에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 밖에는 수직적으로 서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즉 내가 가장 먼저 있는 안에 가까운 산은 행적으로 서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여러 번 행적 존재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 밖에는 높은 산이, 막 백두산 같은 높은 산이 솟아가지고 멀리서 쫙 비쳐야. 그럼 이건 어떡한가? 이거는 수직적인, 네 번째는 직선적, 수직적인 측면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행직하는 개념을 사실은 이걸 이 앞에 우리가 이 직자를 만약에 종자로 썼다 그러면 금방 알겠죠. 삼행사종 이러면서 금방 알겠죠. 종이니까 종행. 그래서 종행으로 썼다고 치면은 사실은 이게 앞에 와야 되겠죠. 앞에 오려고 치면은 이 혈에서 봤을 때 가까운 것이 행인데 앞에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뒤에 놓고 행을 가까운 산은 옆으로 누워 있어야 되고, 반대 멀리 보이는 산은 수직으로 서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삼행사직, 관직, 미숭, 자, 이 하나의 판세가 전부 다 누워서 전부 다 이렇게 내 내사가 가까운 산들이 거듭거듭 삼행을 하고, 그 다음에 높이 불뚝 솟아난 산이 있으면, 이러면 이건 뭐 아주 고귀한 땅, 즉 관직이 미숭할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우리가 삼행사직, 관직, 미숭, 이거는 수가서동 하는 것은 물을 봤다고 치면은 이것은 산을 본 것으로서 아주 고귀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구곡, 그래서 이 위사, 준의사제, 그 다음 중중교세, 극풍간자, 여기까지 문장이 이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곡 위사했다. 이 구곡하는 것이 사실은 구자가 지현굴곡 또는 뭐 구곡수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구자 역시 그 수치가 구자를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측면이, 구는 선천수, 후천수를 합할 때 후천낙서에서는 구가 마지막 최종수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구궁이다. 뭐 구궁, 구변, 구자가 이제 많죠. 그래서 구자는 최종 마지막을 의미하는 그런가 하면은 뭐 구곡간장 하면은 아주 깊숙이 숨어 있는 사람의 심성, 마음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뭐 구곡간장이다 이제 이렇게 또 말하죠. 그래서 구곡은 많이 끄덕끄덕 쌓여서 가장 깊은 곳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천 하늘이니 또는 구천 저성인이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곡하고 위사하고 위에서 곡이 들어가고 즉 곡은 곡진하다, 자세하다, 세밀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가 아주 깊은 것이라면 아주 깊은 것이 자세하다, 그렇다면 아주 미세하고 아주 자세하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위사 뱀에 맡기다. 지난 저희가 이번 연습 때도 그 위자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는 결과적으로 벼라서 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위곡, 여기서는 곡자가 먼저 나오고 위자가 나중에 나왔습니다만은 원래 위곡, 이것은 아주 자세하고 찬찬하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뭐 간곡히 부탁했다, 위곡히 부탁했다, 이제 이런 말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는 이 위자가 자진해서 돈야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알이다. 그래서 어떻게 조알이냐? 그래서 이 위자를 얘기를 하기를, 위자는 조알이다 이제 하는 그런 뜻으로서, 조알이다는 어떻게 단속하다 뭐 그런 개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찬찬히 자세히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자, 이 벼가 덜 익었다. 덜 수 어떻게 뭘 드리느냐? 이 벼이삭 회기. 그래서 벼이삭이 이렇게 올라와서 달리면은, 알이 달릴 때는 이렇게 달려서 굽어지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벼가 올라와서 이삭을 굽이는데, 이것이 나달이 총총총총총 달려서 아주 찬찬하고 아주 자세하고 아주 촘촘히 달린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벼의 여자는 이것이 다소곳한 모습이다. 이런 개념으로도 좀 확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만약에 벼가 이러면 쭉정이겠죠. 그래서 다소곳한 모습. 그래서 이 모습을 뭐라고 했느냐? 이 모양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옥룡자득지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서 옥룡불박했죠. 그래서 앞에서 옥룡불박한 그 옥룡이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이 돈 위곡하는 것이 바로 위곡하는 이 위 자체, 즉 구곡 위사, 곡 위사하는 이 자체가, 위곡 이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앞에서 옥룡불박하는 것이 바로 위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관성이 주어지는 그런 문장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옥룡불박, 옥룡해서 서로 핍박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핍박하지 않는가? 서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벼가 고개를 숙인 것처럼 그렇게 찬찬하고 조밀하고 화합한 모습, 이것이 바로 옥룡불박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이제 우리가 맡기다, 임야라, 맡기다. 그러면 맡긴다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맡긴다는 개념. 자,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느냐? 구곡으로 뱀에 맡긴다. 구곡으로 뱀에 맡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뱀에 맡긴다. 뱀. 자, 뱀은 1차적으로 어떻습니까? 뱀은 1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굽이 치면서 간다. 그래서 이 모양을 쉽게 구곡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 이 뱀이 가는 모습. 뱀이 만약에 뒤집어서 간다. 옆으로 누워서 간다. 이건 도저히 갈 수가 없죠. 뱀은 분명히 등하고 밑에 배하고 이것이 분명히 수직선상에서밖에 갈 수가 없죠. 그렇게 간다고 치면은 이 뱀을 우리가 연상을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뱀 등은 가운데 꼭대기 점에서부터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서 배를 땅에 닿고 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위사라는 것이 여기에서 요렇게 요걸 맡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걸 맡아 가지고 이것이 뒤집어지거나 엎어지거나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모양이 바로 요렇게 굽이 쳐야 되는데 요 모양이 뭔가, 우리가 이것을 바로 산 능선하는 용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굽이 친다? 이거 수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산등이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뭘 위험받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 사람이 하늘로부터 천품을 받아서 천명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풍수를 받아서 사람이 천명을 수행한다는 것은 곧 이 천시를 위임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천시를 위임받았다면 이 천시를 어떻게 운행해 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운행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운행해 가면 됩니다. 이것을 가다가 뒤집거나 옆으로 눕히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천품, 천명을 갖다가 이 풍수 받은 그걸 갖다가 하늘에 천시를 위임받았다고 치면은 이렇게 운행해 가면은 잘 운행. 요건 뭐냐? 바로 요 중심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요 중심.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산이 내려가되, 만약에 산이 쫙 내려가는데, 산용이 능선이 내려가는데, 자, 이래가지고 가버린다. 어느 산에 가는데 산 중간에 올라가니까 푹 꺼져버려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가봐. 이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산용이 안 되죠. 산은 가장 단정한 것이 이렇게 산이 아무리, 그래서 우리가 산이 너무 넓게 가는 거, 막 이렇게 펑펑하게 가는 거, 힘없이 간다 그러죠. 저건 단단하고 야무게 간다. 바로 이렇게 야무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너무 지나치게 이러면 안 되겠죠. 너무 지나치게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요것을 잘 만들어 가지고 요것을 잘 지켜가는 것이 바로 위. 그래서 사.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기묘함을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곡위사하고 그다음 준의 사제했습니다. 표준준, 그다음에 거의 비길의, 비슷할의, 뭐 헤아릴의, 논하다 이런 뜻으로 거의 이제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표준을 어디에다가 빗대느냐, 그것이 바로 사제에 빗대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제, 모래가 이제 언덕을 만든 것. 그래서 모래로 언덕을 만든다고 치면은 그것이 어디 흠집이 없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특히 내 가까운 내사, 내 안산 또는 내 청룡 또는 내 백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줄을 사제해야 된다. 즉 모래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흠집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여 어떤 기회에 뭐 부덕불 산천의 기륭을 논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준의 사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응용해서 그 기륭을 논할 수 있는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이런 것을 굉장히 잘 써먹었어요. 근데 요새는 좀 못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집들을 지나가다가 당신 이 집에서 낙태한 적 있지요? 뭐 이런 소리를 하면 아이고 그렇습니다. 또 유산한 적 있지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 많은데 자 바로 준의 사제 이 부분을 잘 관찰하면은 그런 얘기들을 흔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신 마누라 여기 이 집 지으면 당신 마누라 다친다.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그 말을 준의 사제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자 준의 사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 쉽게 말해가지고 요 부분이 만약에 요걸 만드는 데 있어서 모래로 요걸 만들었다고 치면은 요 부분에 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반듯하죠. 그런데 모래로 만들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면 이것이 바로 준의 사제를 하지 못한 흠이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이럴 때에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이럴 때에 이 부분이 이래 가면은 이거는 어떻습니까? 아까 행이 들어가죠. 행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러면 행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흠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호화, 즉 어금니 같은 것이 나오면은 이러면 이거 낙태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를 지으면은 이거 완전히 낙태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집을 지었는데 이렇게 지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이제 향이 됐다. 이러면은 여기에서 이것이 사제를 하지 못한 거죠. 이러면 이건 마누라 아팠다, 수술했다. 대부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제. 그래서 거의 준의 사제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되기는 어렵죠. 그래서 거의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모양들이 단정하냐 단정하지 못하냐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중교세 거듭거듭 교세가 되면은 극품간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극품간자 극히 지극한 품수의 거의 벼슬을 거의 이제 자격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품간자 최고의 벼슬자리의 자격을 갖출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서 최고의 벼슬자리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근본이 어디서 오는가? 구곡위사로부터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가 하면 준의사제에서 구곡위사와 준의사제가 거듭 쌓인다 중중교사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극품관자 구곡위사 준의사제 중중교세 극품관자 이것을 네 구절을 가지고 한 문장을 엮었다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두 구절을 가지고 한 문장을 엮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이 묘미를 더 아주 살리지 않았는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성풍산 맥과수지 그다음 장은화는 부기지지. 그래서 기성풍산하고 맥과수지하고 장은화는 해야 부기지지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이 벼슬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부를 먼저 해서 부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성풍산 맥과수지 그다음 장은화는
이제 부기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옆에 주석을 보면은 바군 각박이를 이제 일하고 있죠. 그래서 각박이가 이럴 개수적지 의적 이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박이 장경에서 이 문장을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용을 했는데 이 문장이 그 해석이 그 자칫하면은 만약에 풍수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해석을 한다면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하느냐? 자 보세요. 기성풍산 기우는 자 기는 주어가 되겠죠. 기우는 풍산적 성하고 바람이 흩어놓으면은 타게 되고 엉기게 되고 그다음 맥과 수지 맥은 물이 그치면 지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제가 이 해석을 하는 사람을 한 사람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장경을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이해가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장경에 이제 그 장경의 각박 선생이 아주 이 문장을 아주 뭐 그냥 한마디로 쉽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장경 그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장경의 장경 기간편에 보면은 경활 기성풍적 이 해석이 아주 쉽죠. 즉 경이라는 것이 바로 이 조사들이 안 들어가는 것이 이 경의 원칙이고 또 경이라는 것이 조사가 안 들어감으로써 그 해석이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경에서는 자 경활 청호경의 가라사대 말하기를 기성풍적산하고요. 고적자를 딱 집어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개수적 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적자를 딱 넣으니까 자 기는 바람을 탄 적 흩어지고 그런데 본경은 어떻습니까? 본경은 기성풍산했죠. 그 여기다가 적자 요거 하나 집어넣으니까 해결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운은 바람을 타면은 흩어지고 그 다음 맥은 물이 지나가면은 그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가 바람을 타고 맥이 물이 지나가고 즉 위에서 바람 밑에서 물 풍수를 얘기를 했는데 위에서는 이 바람이 기하고 연결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이 기하고 연결된다는 것은 산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는 바람을 탄다. 즉 산이 바람을 갈무리하지 않으면은 기는 흩어지는 것이다. 산을 얘기했고 밑에는 이제 맥을 얘기해서 맥은 물.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에는 기, 산, 풍, 밑에서는 맥, 산, 맥, 용, 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과 혈, 용, 수. 그래서 그것이 장은 갈무리한 것이 갈무리해서 숨겨진 것이 완연하다. 즉 완연하다는 것은 구불구불 나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꿈틀꿈틀 구불구불
그렇게 해서 또 망설이